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천안 한 대학에서는 3.1운동 100주년과 일본의 태도에 대해 되새겨보는 청소년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장동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각난 그림을 맞춰 완전한 태극기를 만듭니다. 그 옆으로는 나라를 위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거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환경을 위해 사소한 분리수거부터 하겠다는 다짐을 적어 나갑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무궁화 꽃과 짧은 쪽지를 남깁니다. 일본한테 저렇게 여자들이 저렇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마음이 안 아프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백석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쿰 캠프의 올해 주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가 아닌 경제 규제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일본한테 사과를 원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당연해야 하는 거고 제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입장에서 봐도 진짜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캠프에는 전국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00여 명이 참가해 역사를 바로 알고 독립투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게 됩니다. 또 교육을 위해 백석대 학생 350명도 참여해 일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불매운동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배울 점이 많은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번 문제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불매운동 같은 것도 이제 다들 약간 우리나라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한 번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본에 무작정 많이 여행도 가고 일본 물품을 많이 사들이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방치를 하지 않았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 문화를 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되새긴 역사의식. 일본에 대한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방학을 맞은 충남 지역 청소년 100명이 도청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도에 제안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충남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현장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청 대회의실이 시끌벅적합니다. 도내 15개시군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이 마련한 이날 대회는 교통과 문화, 학교 밖 등 8대 분야에 모두 12개의 조가 꾸려졌습니다. 청소년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늘려달라,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달라 등 청소년들이 사전에 제안한 35개 정책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여러 번 만드는 것도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1년에 딱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도 학생들이 전체 모이지 않아도 시끼리 한 번 작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시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도에서 한 번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율이 현저히 적은데 예산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청소년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먼저 알려져야 예산을 바꿔서 이 참여기구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홍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또래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의 보완점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지식 외에도 좀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구나도 알게 됐고, 제가 생각하던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 나라가 더 잘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얘기를 나누니까 좀 더 제 생각이 넓어진 것 같고. 한편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은 충남도와 도의회의 검토를 통해 실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36만 청소년들이 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대표 청소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런 정책들을 내어놓고 오늘 우선순위를 전환하게 되면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그 정책 제안을 받아주시고 그거를 지역에서 실현시켜주시는 아주 중요한 오늘 자리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충남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청소년들의 고민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달 동안의 협상 끝에 최종 마무리된 건데요. 축구 종합센터는 오는 2024년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원했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유치 추진 의사를 밝힌 뒤 3차례에 걸친 심사와 2달간의 협상 끝에 대한축구협회와 최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훈련과 지도자 양성, 심판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축구종합센터는 직산읍 가산리 일원 4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축구장 12면과 소형 스타디움, 축구 박물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1,100억 원을 투입하고 대한축구협회는 458억 원을 부담합니다. 또 천안시는 센터 주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입장휴게소 뒤편으로 하이패스 IC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센터 내 모든 식재료를 지역 농산물로 구매하고 천안 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도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꼭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때는 정말 멋있는 그런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멋진 그런 체육도시로서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종합센터 유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천안시는 곧바로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1년 3월 착공, 2024년 1월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곡교천 상류가 내년 초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하천 정비는 물론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모두 국비로 진행돼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과 아산을 가로지르는 곡교천. 총 연장 38.89km 중 18.39km만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구간은 여전히 지방하천입니다. 곡교천과 온양천이 만나는 합류부입니다. 곡교천은 이곳 합류부를 기점으로 상류는 지방하천, 하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하천 정비 등의 유지 관리 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지만 지방하천은 대부분 각 지자체 몫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간 수억 원을 부담하고도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 예를 들어 제초라든가 어떤 시설물 유지 보수를 전액 저희 시비나 도비를 활용해서 했는데 보통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방하천으로 남아있던 곡교천 상류가 내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천 정비와 수해 대비는 물론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또 자전거 도로와 체육시설 조성 등 아산시가 추진하는 곡교천 마스터 플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 신도시라든가 배방 탕정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재방은 물론 거기다 플러스해서 어떤 체육, 여가, 도심지 어떤 공원화를 가미한 그 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어떤 국토부의 건의라든가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조해서 그 어떤 그 사업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곡교천 전 구간의 국가하천 지정으로 천안과 아산, 충남도에 1,000억 원 이상의 지방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요환입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에 천안에는 침수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한 피해 건물은 4년 넘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인을 오룡 지하차도로 꼽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물이 들어찼고 이제는 건물 붕괴까지도 걱정된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25일 천안 한 건물 지하가 물에 잠겼습니다. 벽에서 쏟아진 물줄기는 발목까지 찼고 펌프로 퍼내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비가 그친 29일 다시 현장을 찾았지만 물은 계속 건물 내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오룡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식당을 하기 위해 지하층을 꾸몄지만 침수로 하루도 장사를 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입니다. 장마가 한번 2016년도에 많이 될 때 갑자기 그때마다 이 균열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막 분수소독기 한 10대 군데서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땜질식 대처만 이어졌고 건물 균열과 침수는 더해졌다는 주장입니다. 또 오수관이 파열돼 물이 빠지면서 바닥 침하도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건물 붕괴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건물이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물 먹다 보면은 붕괴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이 돼요. 관리인은 지난 4월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건물 안전진단을 지시했습니다. 천안시는 지하차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균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이상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이지상 잔고에도 들어오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소송 쪽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크릭한 부분에 크릭 그 수치도 지금 다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변론기인이 잡히면은 거기에 따른 판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수긍 여부 내지는 항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는 판결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겠다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김장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체중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어봅니다. 버클을 채우고 꼬리끈을 단단하게 조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대처법도 배워봅니다. 갑자기 쥐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피치 못하게 지금 수영을 못하거나 멀리 떠내려갔을 경우 요 호루라기를 불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소방관이 알려준 대로 침착하게 가슴을 눌러줍니다.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도 함께 배웁니다. 여름철을 맞아 세종시에서 진행된 물놀이 안전 캠페인입니다. 여름철 물놀이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필수입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입을 때는 헐렁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특히 조끼가 위로 벗겨지지 않게 도와주는 꼬리끈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파도가 치거나 이렇게 물이 좀 물살이 센 곳에서는 구명조끼가 위로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긴 끈을 2개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끈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영장과 같은 물놀이 시설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만큼 맨발보다는 마찰이 있는 아쿠아 슈즈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지 말고 몸이 추우면 물 밖으로 나와 쉬어야 합니다. 요즘은 가장 실내 수영장 같은 데는 이제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맨발로 하는 것보다는 아쿠아 슈즈, 좀 약간 마찰이 있는 아쿠아 슈즈를 신고 활동을 하시는 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섣불리 물에 들어가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명 튜브나 물에 잘 뜨는 사물을 던져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복을 보면 하복의 경우 반팔과 티셔츠를 입는 학교가 많아졌지만 동복의 경우 여전히 불편한 정장 형태의 교복을 입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요. 세종시 중고등학교 3곳 중 2곳은 내년부터 동복에도 편한 교복이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추 달린 와이셔츠 대신 지퍼와 모자가 달린 후드티, 허리띠를 매야 하는 대신 신축성 좋은 고무밴드 형태의 바지, 효율성 떨어지는 정장 상의 대신 움직이기 편한 캐주얼 점퍼, 일상복 같지만 모두 교복입니다. 세종시 중고등학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편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편한 교복 도입에 대한 중고등학교 참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24곳 중 16곳, 고등학교 18곳 중 11곳이 내년부터 편한 교복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곳 중 2곳의 학교가 편한 교복을 선택한 겁니다. 나머지 15곳 중 6곳의 학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2021년 도입 예정이고 9곳의 학교는 기존 교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9개 학교가 어쨌든 기존 교복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학교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올해 도입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편한 교복 적용에 따른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교복 디자인과 업무 처리 절차 등이 담긴 교복 구매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육사생활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건립됩니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데요. 전국 최초 복합 커뮤니티 센터 단지 내 복합화 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6-4 생활권 해밀리입니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등 도시개발이 한창입니다. 내년 9월에는 이곳에 모두 5,2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6-4 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공원이 조성돼 있는 복컴단지 내에 국제규격 축구장 규모인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전국 최초 복컴단지 내 복합화 캠퍼스로 조성되는 겁니다. 각 학교 학생들은 단지 내 공원과 복컴 안에 설치된 실내 체육관과 도서관을 수업은 물론 동호회 등과 연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는 복컴의 강당과 도서관, 그리고 공원의 조경과 체육시설들을 교육활동 안으로 들여와 교육 공간을 마을로 넓힙니다. 유치원은 9학급 규모로 지어지며 초등학교는 44학급, 중고등학교는 각각 25학급과 13학급으로 내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대운동장과 강당은 모든 학교가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강당과 운동장이 조성됩니다. 아울러 학교 강당과 운동장 등 교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 설계가 적용됩니다. 학교별 경계부 울타리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교무실에서 내외부 관찰이 용이하게 하는 한편 5개 CCTV를 기존 학교들보다 많이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825억 원으로 세종시 교육청은 시민참여 학교시설 점검단을 공정 단계별로 운영해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지역 청소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 세종시가 전용 공간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 고운청소년센터입니다.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보드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럿이 모여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배우기도 하고 노래는 물론 게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한 전용 공간인 겁니다. 노래방이나 뭐 젠가 이런 것 등등 많아져서 뭔가 초중부나 뭐 중등부 이렇게 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6월 말 기준 세종 지역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5만 9천여 명. 2년 전에 비해 1만 2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 시설은 조치원 2곳과 세롬동 1곳뿐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청소년 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6일 고운청소년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내년 9월에는 아름동의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가 개관합니다. 신도시에서만 각 생활권별로 모두 7개 청소년 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면지역 역시 북왕면과 전이면에 내년까지 청소년 문화센터가 각각 들어서게 됩니다. 청소년 시설은 여가나 문화활동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청소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그 공간을 찾아가서 문화, 예술 및 청소년 여가활동 등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청소년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면지역에 대해서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간을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